자, 이제부터 우리 중개사무소 설치할 부분이죠. 자, 55페이지인데 제가 앞서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요약집을 가져다 놓고 하면 이 효율이 배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필터링 하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늦었지만 23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 순서하고요. 문제집 순서하고 거의 대동소이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르다면 부분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뭐 보면서 이거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걸로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판서를 좀 낮추면 속도도 더 빨라지겠죠. 자, 바로 봅시다. 서브노트 기준으로 23페이지예요. 중개사무소 설치죠. 일단 의의를 보시게 되면 주된 중개업무 활동 근거다. 등록 관청 등록 기준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등록 관청의 등록 기준 밑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소가 영등포구에 있으면 영등포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 되고요. 서초구에 있으면 서초 구청장이 등록 관청이 된다. 즉 사무소가 있는 그곳 지군구의 장이 등록 관청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요건은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요건은 등록 기준, 즉 등록 절차편에서만 나오지 여기서는 별도로 나오지 않아요. 자, 이제 설치 기준은 모의고사용으로만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건축법상 용도 구분에서 이종 건설과 업무 시설이라 하여 이건 어디까지나 모의고사용으로만 나오지 실제 과거 기출 문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설치는 좀 중요한 말입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우리는 이 사무소 안에 등록증을 그려야 합니다. 이때 이 등록증은 대인권이에요. 사람이 한 명이죠. 몸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1인 1등록이라고 표현하고 이런 거죠. 여기서 1인은 뭐예요? 법인과 개인 둘 다 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인 1등록이며 1등록된 등록증은 사무소 하나에만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1인 1등록 1사무소 이게 원칙이에요. 자, 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등록 관청 관할 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자, 여기서 1개 사무소만까지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뒤에 둘 수 있다가 예외입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다가 예외인데 그 키워드가 위로 붙어버렸네요. 좀 낮춰 주시고요. 이때 예외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즉 중개법인과 특수법인만 가능하지 개인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사무소 앞에 개인이 있으면 틀리거나 모든 개공개도 틀립니다. 반드시 법인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옆에 동그라미 2번 제일 끝에 보면 14회랑 글이 작게 남아있죠.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가 11회 때부터 제가 이걸 했어요. 11회 때부터 26회까지 이 문항은 몇 번 출제가 되었으며 어떻게 됐는지는 뭐 수업 중에 말씀을 드리면 되겠지만 그런 이 회차별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래요. 문작점 보지 마세요. 해서 이제 정리합시다. 다시 법인만 예외적으로 둘 수 있다. 꼭 기억하고요. 자, 제한 여러분 가볍게 보세요. 제한은 가볍게 보시고 시험은 제재가 잘 나와요. 이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 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1년에 1천이며 이중 사무소와 임시중개시설물의 경우는 상대적 등록 취소, 상치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록 취소할 수 있고 1년에 1천. 다시 합시다. 자, 노트 보지 말고 줘봐요. 등록 취소 절치다 상치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치는 어떻게 표현한다 문장에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상치는 어떻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잘 나옵니다. 자, 저 보세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송 어떻게? 절치이면서 1년에 1천. 이중 사무소와 임시중개시설물은 상치 등록 취소할 수 있죠? 1년에 1천. 꼭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법인의 분사무소예요.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회차를 보시면 이것은 2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설치 장소를 보면 주된 사무소가 소재는 시, 군구, 제외죠. 포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외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제외는 2군데가 있어요. 우리가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을 보면 공인중개사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들어보세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 제외 임원,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곳에도 제외가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 제외는 2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해요.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과 분사무소의 설치 요건 가능하시겠죠? 해서 여기서는 제외를 포함이라고 잘 고쳐 나오고요. 그리고 시군구를 시도로 잘 고칩니다. 또한 시군구별을 설치하되 1개소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요. 동일 시군구 안에 하나만 두겠다. 1개소만 두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를 보면 책임자 요건인데 여기서 여러분 유의할 것은 분사무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법인이죠. 법인은 다시 중개법인과 특수법인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중개법인은 중개를 업으로 하기 때문에 책임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책임자 요건인 공인중개사이어야 해요. 하지만 특수법인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해 중개업을. 그래서
반드시 일에 대한 책임자는 있어야 되지만 그 책임자가 공인중개사를 할 필요 없다. 즉 누구이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중개법인은 책임자도 필요하고 책임자 요건도 필요하고 특수법인은 책임자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설치 절차는 여러분의 뭐 살시동부라고 가볍게 보시고요. 우리 24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물 대장 밑줄 왔어요. 여러분 시험에 건축물 대장이란 키워드, 법인 등기부 다시 합시다. 건축물 대장 법인 등기부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반드시 첨부란 말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건축물 대장과 법인의 등기부는요. 생략할 수 있다가 답입니다. 잘 나와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보정 설정 나오죠. 요거 좀 잡아야 돼요. 자, 이제 칠판 좀 볼게요. 가능한 이제 이거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거 위주로 하면 판서 제가 많이 안 해도 돼요. 차이점은 제가 좀 할게요. 우리가 개설 등록 요거 좀 날렸을까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날렸을게요. 이 개설 등록 과정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6단계 있지만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이 등록 이렇게 적어 드릴까요?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고자 하는데 가서 접수합니다. 등록 요건 갖추어서 이 접수를 하죠. 신청이라 할까요?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등록 신청을 하고 이 등록 요건과 등록 기준의 일치 여부를 검토를 하죠. 그러면 이 옳다, 괜찮다 라고 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 7일이죠 정확하게 등록 처분 통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배웠지만 이 등록 처분 통지가 바르면 유등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개업은 못하죠. 그리고 나서 이건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됩니까? 업무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 보정하고 나서 등록증 나온다 했죠.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는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업무 보정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순서 절차상 돼 있지만 분사무소는 어떻습니까?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는 처음부터 이 설치 신고 기준이죠. 신고 기준에 이 업무 보정 설정이 처음부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신청을 합니다. 신고 신청을 합니다. 주된 사무소 등록 완청에. 그러면 신고 기준이 있겠죠. 이 두 가지가 합당하다, 옳다 그러면 바로 결과물이 나와버려요. 여기 결과물이 여기 등록증 여기 나오지만 신고증이 바로 나온다고. 왜? 업무 보정은 단계되어 있지만 여기는 처음부터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재규부 특별한 거 없고 양가리 6번 중요해요. 분사무소 관련 문제풀이라고 분명히 돼 있죠. 중개보수의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선택하고 그 나머지는 어디 찾자?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매회 나옵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재규부 사유 밑에 표는 여러분 선택에 맡기고요. 자, 공동사무소 볼게요. 이때 공동사무소 원래는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제가 잠깐 판수 좀 할게요. 공동사무소는요. 합성어잖아요. 사무소를 함께 쓴다는 건데 이때 공동은 계공과 계공의 합이에요. 이 계공과 이 계공의 합인데 어떤 계공인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개인도 되고 법인도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법인이고 여기 계공이어도 되고요. 부칙제 6조 2항의 계공이든지 또는 자격증을 갖춘 계공이든지 계공이면 충분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방갈로 1번에 보면 계공과 다른 계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혼자 사무소 쓰기를 원하죠. 근데 누군가 함께 쓴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겠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두 번째 줄 봐요. 방글로 1번 두 번째 줄. 계공에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로 옮길 수 있어요. 즉, 이 사람이 이쪽에 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옮기는 건 관계없는데 여기 와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즉, 일할 목적으로 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업무정지 계공이 다른 계공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위하여 승낙서 주는 방법. 다만 업무정지 계공이 영업정지 처분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중인 다른 계공에 제외한다. 즉 쉽게 말해서 일을 하러 가는 목적들은 조심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내용이 충분하게 나오죠. 업무정지 계공이 다른 계공의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즉 일하러 가기 위하여 하는 것은 안 된다. 정리하자면 일하러는 가지 말고 그냥 사무소 옮기는 정도는 해줘라.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제 25페이지 보시게 되면 특징 요거 좀 가볍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책임주의예요. 전부 다 각자 책임이기 때문에 함께 책임진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25페이지 방갈로 2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상 의무는 각각 부담이다. 꼭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무소 이전. 우리 사무소 파트 다 하고 들어가도록 해요.
요번부터 이제 제가 수업생 좀 바꿀게요, 여러분. 제가 책으로만 계속 수업하고 판사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놓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까봐 이런 자료 정리하고요. 어차피 문제풀이 들어가도 똑같이 평소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수업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원처럼. 자, 26페이지 4, 5 신고인데요. 일단 제목을 보세요. 사무소 이전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소란 키워드가 나오면 원본인가요? 사본인가요? 일단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이 사무소란 키워드가 나오면 원본 전부라 했습니까? 사본 전부입니까? 그렇죠? 사무소란 키워드가 나오면 원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무소가 어디 나오냐? 사무소 이전, 사무소 휴업, 사무소 폐업, 사무소 개시 이렇게 사무소란 키워드가 나오면 전부 다 원본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전부란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직접 방문을 얘기합니다. 한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 사무소 이전은 사후 신고고요. 휴업, 폐업은 사전 신고입니다. 꼭 기억해 줘야 돼요. 해서 26페이지 위에 양갈로 1번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사무소 이전 시 이전 한 날로부터 10일 동그라미 하고요. 이전 후 전부 다 사후예요. 등록관청 이전 신고하고요. 양갈로 2번, 3번 참고로 보고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오는데 자, 우리 100만 원 이하가 들어 어떻게 배웠어요? 적어봐야 돼요. 개, 명, 이후의 보자 등. 그래서 개명 이후의 보자 등. 자, 이제는 대화하셔야 돼요. 개시 의무 위반, 상호와 명칭 위반, 이전 신고, 휴업과 폐업 신고, 업무 보전 설정하죠? 미교부, 미설명.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미설정이 나오면 안 돼요. 즉 등록증 받기 위해서 업무 보전 설정하지 않습니까? 이를 설정하지 않으면 상대적 등록 취소고 설정은 한 상태에서 설명을 안 하거나 교부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자격증 위반납, 등록증 위반납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절차는 여러분 그대로 보시고요. 이제 중간에 표 여러분 문제 풀이하면서 봐도 늦지 않습니다. 자, 밑에 양갈로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죠. 분사무소는 무조건 보수란 이야기가 나오면 관계없지만 그것이 보수 이외는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고 이전 전, 이전 후 전부 다 알립니다. 동시에 및이란 글을 쓴다. 그래서 이전 전 및 이전 후 해서 및이란 글자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뒤에 중개 업무가 있고 휴폐업이 있는데 이건 조금 뒤에 합시다. 자, 이제 55페이지 봐요. 자, 이제부터 수업 들어가요. 자, 틀린 것입니다. 1번부터 볼까요, 이제.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법인은 예외적으로 그 관할구역 외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분사무소는 중복될 수가 없다. 시공구별. 2번. 자, 2번 조심하셔야 돼요. 개공은 사무소 명칭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명칭을 잘못 쓰는 것은 실수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하지만 개공이 아닌 자가 하면 1년에 1천. 자, 두 번째 질문. 개공이 자격증을 있으면 상호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부동산 중개 둘 다 쓸 수 있지만 자격증이 없는 과거 기득권에 부칙제 6조 2항의 개공은 부동산 중개만. 3번 그대로 참고로 보시고요. 4번 현행법상 사무소 최소 면적 규정은 없으나 다른 업종과 중개 사무소 겸용 검하고 있다. 아니에요. 4번이에요. 여러분 현재 사무소의 조건은 앞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고 두 번째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5번은 참고로 보시고요. 자, 2번 문제 틀린 거 볼까요?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 중개사무소를 의무적으로 도외합니다. 일의 책임 장소니까. 2번 법인의 개공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분사무소 설치의 대상은 법인이에요. 나중에 헷갈리시면 좀 유치하게 푸는 방법인데 이 법인의 비업 보이시죠? 분사무소에도 비업 있잖아요. 이렇게 유치하지만 이렇게라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시군구 제외 동그라미하고 시군구 1개 초과할 수 없다. 그 뜻이 뭡니까? 이 시군구별로 몇 개를 한다? 1개만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개. 3번 개공은 사무소를 전국 어디라도 이전 가능하며 사무소 이전 신고 시 등록증, 사무소 확보 서류. 자, 이전 신고할 땐 등사라고 배우는 거예요. 이전 신고는 등사입니다. 하되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격증과 이 사무소 이전은요. 자격증 보유와는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격증이 없는 개공, 즉 부칙제 6조 2항의 개공도 자격증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무소 이전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디에만 이전하라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그건 틀린 답이에요. 자격증 있든 없든 개공이라면 이 사람이 개공이라면 사무소 이전은
전국 어디라도 할 수가 있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 56번, 56페이지 4번요. 계공은 사물을 초과 휴업하고자 할 경우, 자 여기서 휴업은 하고자 할 때 사전적 개념, 폐업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전은 사후 신고,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록 대장 첨부인데 아니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문제는 서브노트 어디를 보시냐 하면 26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신고할 때와 송부 서류는 외우셔야 돼요. 이전 신고 서류는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서류를 하여 등사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등사. 이전 신고의 경우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서류. 하지만 송부 서류는 우리가 좀 발음이 안 좋아요. 잘못하면 욕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적합 여부에 등록대장, 등록신청,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이렇게 있습니다. 정 외우고 싶다면 신고시 등록증, 송부시 등록대장이라고 외우시면 해결이 돼요. 자, 5번은 얼마든지 풀 수 있고요. 자, 이제 3번 틀린 거 볼까요? 자, 3번. 1번부터 보죠. 계공은 청막 그 밖에 이동용에 임시중기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죠. 하면 어떻게 돼요? 1년에 1층이면서 상치. 2번. 칸 좀 밀려버렸네요. 법인의 계공 일정 기준 절차에 따라 등록 관청에 설치 신고하고 분삼 둘 수 있다. 중개법인, 특수법인 둘 다 임의적이죠. 3번. 이건 공동사무소죠. 가볍게 읽고 4번 봐요. 계공은 중개사무소 이전 한 때예요, 할 때예요. 사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3번인가요? 3번. 이제 주의할 것이 이전은 어떻게 사후 신고. 그리고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사전 신고. 자, 그리고 사후니까 할. 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낼 게 없어 그러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귀엽죠. 자, 그렇게 답을 찾을 수 있고 5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5번에서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이중 등록. 자, 보세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송 어떻게? 절치면서 1년에 1천. 그리고 이중 사무소와 임시중개 시설물은 상치면서 1년에 1천. 가능하시겠죠? 답 4번이고요. 자, 4번 문제. 4번만 좀 기억하세요. 중개법인이 분사무 설치하고자 신고서에 제출할 때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입증한 서류는 공인중개사법상 제출 서류에 해당한다. 여기까진 좋아요. 근데 이때 제출 서류는 건축물 대장 여부를 얘기하는데 건축물 대장은 반드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됐고요. 나머지 문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다 볼까요? 1번. 바르게 된 거 찾아요. 1번. 계공의 종별 구분 없이 분사무소 아니죠. 분사무소는 반드시 법인. 2번. 요거 어디가 틀렸어요? 포함이 나왔죠. 제외입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오면 틀린 위치를 잘 잡아두게 되면 자동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공동사무소 계공과 공동사무소 다른 곳에 이전할 때 소속된 계공에 대해서 공동사무소 대표자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 자, 사무소 이전은 각자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5번인가요? 우리는 책임은 다 각자 지는 개별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개별 신청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사무실에 10명의 계공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금 10개 이어야 한다. 각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번이 답이고 5번.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할 때 100만 원 이하까지 맞는데 벌금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요즘 문제 트렌드가요. 이때 벌금을 과태료를 벌금 이렇게 서로 바꾸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6번 문제도 뭐 특별한 거 없죠? 예. 자, 7번 좀 볼까요?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는 업무 보전 설정 증명 서류 등록관청 제출 맞죠? 여러분 분사무소 8번 7번 네. 분사무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업무 보전 설정 가져간다. 2번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할 수 있는 특수법인 이게 특수법인이고요. 분사무 설치 시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로 할 것인지 재량사항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지만 중개법인은 반드시 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책임자 1인만으로 분사무 설치가 가능하며 분사무소의 고용인이 반드시 고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4번은 여기 조금만 볼까요?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를 받은
분사무 설치 신고 필증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 설치 예정지에 관한 시군구에게 통보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사례를 좀 하죠. 7번요. 예.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 서초구에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분사무소가 이전 전과 이전 후를 좀 나눌게요. 이전 전, 이전 후. 자, 이전 전은 이렇습니다.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자, 봐요. 일단 분사무소가 사무소 옮기고자 한다면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간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서초구에 이전 신고를 하러 갑니다. 어떻게? 저 나가요 라고. 하지만 유성구는 지금 저 들어가요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두 군데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전 전, 이전 후. 이걸 동시에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시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이런 문제 가끔 나오니까 잡아둬야 되고요. 자, 그러면 충분히 4번 이해되고, 자, 5번.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여부는 재량사항이므로 모든 시군구, 아니죠. 시군구 제외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8번 여러분이 하시고요. 자, 9번도 방금 문제. 하되 이것만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것만 요 밑에 좀 다른 색으로 좀 드려볼까요? 분사무소 나오면 여기 이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제외한 나머지 그 외는 어디 간다?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로 가라. 여기 들어갈 게 뭐예요? 중개보수죠. 중개보수는 분사무소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주된 사무소가 찾으면 돼요. 그래서 어느 한 수험생이 이렇게 잡더라고요. 비역 외 주된 사무소. 그것도 말은 되더라고요. 하여튼 편히들 하십시오. 자, 10번 문제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10번 문제 가볍게 보시고요. 자, 11번 제가 보겠습니다. 분사무소로 틀린 거다. 1번. 분사무소 설치는 법인의 개공에게만 허용.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법인, 즉 중개법인 특수법인 얘기하지 개인은 안 된다를 강조하고 있고요. 2번.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며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한 분사무소 경우 이를 해당하지 않는다. 3번 그대로 보고요. 4번 봐줘요. 분사무소 업무 보존 설정, 인장 등록 모두 중개법인의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 앞서 했죠. 이거 빼고 다 읽기. 자, 5번이 왜 틀렸을까 볼까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등록 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후의 소재지 관한 시군구. 아니죠.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전후 둘 다 한다 했습니다. 여기만 한다, 여기만 한다. 아니다. 둘 다. 자, 그게 12번 문제고요. 자, 이제 13번 중개사무소 옳은 것인가요? 자, 일단 2번 문제는 여러분이 여기 13번까지는 풀고 실 것입니다. 뒤에 그 20번까지 하면 딱 맞긴 맞네요. 예. 자, 일단 13번까지 하고 쉬고 나머지도 하도록 하죠. 자, 옳은 거 봐요. 모든 개공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그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함 둘 수 없다. 둘 수 있어요. 두면 돼요. 2번. 등록관청을 달리하고 있는 A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B 부칙 제6조 2항에 의한 개공은 공동사무소 설치가 금할까? 개공이면 누구여도 관계없어요. 세 번째. 공동사무소 나오면 두 번째 끝에 일괄하여 사무소 이전하는 게 아니고 각자 하는 것이고. 자, 4번이 답이네요. 이건 조금 뒤에 합시다. 5번.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죠. 자, 4번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이거 하고 쉬도록 해요. 자, 13번 문제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협회예요, 협회. 즉, 등록관청은 매월 집계하죠. 매월 집계하여 2월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가르친 게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만들고 옮기고 망한다. 만드는 것은 개설 등록, 설치 신고, 옮긴다는 건 사무소 이전과 사용인의 고용 해고 신고, 망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휴업과 폐업 또는 국가로부터 업무 정지와 등록 취소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14번부터는 여러분 20번 한 7문제인가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